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체의 기관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면서 대장과 이제 간에 대한 공부를 좀 중점으로 해 볼게요. 우리 인체의 기능을 보면 우리 뇌를 봅시다. 뇌는 무슨 일을 해요? 우리 몸 전체를 통솔하죠. 자, 이 뇌가요, 우리 몸 전체를 통솔합니다. 이 뇌 속에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 신경세포가 다리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경세포의 길이를 압니까? 신경세포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길어요. 한 세포가.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바로 우리 몸의 통증을 알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신경세포가 눌리면 또 아프지요. 그래서 신경세포는 우리 몸을 전체 통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심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하트, 혈액순환을 돕죠. 뚝딱 뚝딱. 이게 멈추면, 근데 우리가 뇌 판정이니 심장 판정이니 그러죠. 어디 가면 죽어야 완전히 죽은 겁니까? 뇌는 죽어도요,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뇌가 죽어야. 그런데 사람은 뇌가 죽어도 심장이 뛰고 있을 때는 사망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끔 혈액순환을 돕고요. 그리고 우리 콩팥은,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죠. 자, 이 신장이요, 하루에 180리터를 피 순환을 하면서 걸러내요. 걸러내는데, 참, 거기에 뭘 태우냐면 지방질, 또 단백질, 우리 세포가 죽어가는 거 있죠. 우리 세포가 20일 내지 200일 안쪽으로 거의 다 죽어갑니다. 3분의 1씩 죽어가는데, 그거를 다 녹여가지고,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그냥 흠도, 티도 없이 다 여과기를 통해서 이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정수기물도 1년이면 필터를 갈아주는데, 이 신장은요, 1년, 2년이 돼도 우리 100년이 돼도 안 갈아주지 않습니까? 여과기를. 이렇게 세미하게 여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장이에요. 얼마나 굉장히 정교합니까, 사람이. 이것이 다 무슨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100년, 200년 동안 여과를 할 수 있냐. 참, 우리 몸에. 그게 신장의 구조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지방질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혈관도 바로 근육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근육세포 속에 마그네슘과 미네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은 하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그릇 속에 우리의 그 단백질, 지방질, 이게 담겨져 있다. 그 안에 미네랄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죠. 코로 이제 산소도 들어 마시고, 또 그 나쁜 독성분도 들어 마시고,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바깥으로 내보내는 렁, 우리가 폐, 이 가스 교환을 하는 것이 폐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치아는 음식물을 씹는다. 혀는 음식물을 골고루 이렇게 뒤섞어준다. 그 다음에 식도는 음식물을 입에서 씹은 것을 위로 내보낸다. 이런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나 위는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위는 위액이 분비돼야 된다. 분비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그냥 소화되는지만 알고 있는데, 위액이 분비를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리고요, 위액은 아주 살균 작용을 가졌다는 건 알지들 못해요. 위액은 음식 속에 따라 들어온 세균을 100%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음식 속에 들어온 중금속, 음식 속에 따라온 더러운 독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까지도 전부 분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자,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액이 막 음식이 들어오면 그냥 뭐 저 세탁기 원리처럼 그냥 물이 막 위액이 분비됩니다. 그럼 들어온 거를요, 위액 자체가요, 노폐물은 따로 흡수를 해서 한 군데로 마요. 세균은 또 한 군데로 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처치해서 효소작용이 나와가지고 전부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위는 무슨 일을 하냐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소화를 시켜요. 그냥 뒤섞는 게 아닙니다. 1차 들어온 거 분해하고 2차 들어온 거 분해하고 3차 들어온 거 4차 들어온 걸 분해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단백질, 지방질을 분해하는데요. 이것이 한 2시간 걸립니다. 단백질. 근데요, 위가 이러한 음식을 분해도 하지만 세균도 죽이고 또 거기에 들어온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분해하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요, 12장으로 내려가죠. 그 12장으로 내려가요. 12장으로 내려가면은 12장에서요, pH가 그 12장 세포가 타 죽어요. 위액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그냥 간에서요, 그 쓸개액이 그냥 바로 12장에 보내옵니다. 그러면 12장 속에는 쓸개액이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서 위에서 분해해가지고 음식물이 12장에 내려가면요, 이게 이제 12지장이거든요. 그러면 간이 여기쯤 붙었어요. 이 간액이, 쓸개액이 여기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이 위에서 들어온 분해된 음식이 여기 들어오면 이것이 완전히 약산성이지만은 이걸 아주 쓰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완전히 쓰게 만드는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간은 우리 몸속에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쓸개 간에서 하루에 1리터의 쓸개액을 만드는 거 1차적으로 갖다 주는 데가 어디다 갖다 주냐면 쓸개로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쓸개에서 바로 어디로 가요? 이게 소장이로 붙었죠? 이게 소장이죠? 그러면 또 이 쓸개액이 바로 소장으로 또 내려갑니다. 또 갖다 줘요. 그러면 이 쓸개액이 이 소장 벽에서 자꾸 분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방, 단백질, 이것이 분해 못한 것을 12지장에서 분해 못한 것을 소장에 와서 완전히 분해하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해서 하는 거예요? 쓸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이 쓸개가 어디로 와요? 12지장에서 아직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과 지방질, 소장에서 아직까지도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과 지방질을 완전히 분해하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소장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장에서도 쓸개액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는 이 간이 pH가 8.0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8.0이 만들어가 거의 다 소장을 갖다 준다고 그래요. 소장도 pH가 얼마? 8.0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강한 일을 합니까? 그럼 우리가 이 간이 약 500가지 일을 한다. 그런데요, 이 간이요, 체온이 내려가면은 간이 일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뭐 C형 간염이 있다, B형 간염이 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로 간 이상이 있다, 간으로
그래서 죽어간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한다면은 우리의 성 생활을 통해서 이게 간염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까지는 유전이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쓸개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 간 이상 있는 사람은 소화도 안 되겠지만은 이 우리 몸에 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일찍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바로 그 유화작용을 통해서 단백질과 지방질을 완전히 분해하죠. 또 탄수화물도 분해하죠. 그래가지고 소장이 이렇게 길이가 8m가 된다면은 중간쯤 한 4m 중간쯤에요. 육모털이 있어가지고 육모털에 의해서 이제 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간이 도로 받아 먹어요. 제가 쓸개를 액을 대주고 그 영양분을 간이 도로 받아 먹어요. 도로 받아서 간에서 또 분해해요. 그래서 간에서 지방질, 또 단백질 같은 거, 중금속 같은 걸 완전히 제거해서 혈액으로 들어보내는 일을 이렇게 우리 몸은 2중, 3중, 4중, 5중으로 소화시키고 또 분해하고 해서 아주 액체로 우리 몸의 세포를 통과하고 또 통과에 영양분을 갖다 주고 노폐물을 여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신장으로 배설해 주잖아요. 이렇게끔 여과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이 간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찌꺼기는 어디로 보내? 대장으로 찌꺼기는 보내죠. 그래서 소장이 영양분을 흡수하죠. 그 찌꺼기를 우리가 보면 변이라고도 하지만 그걸 우리가 똥이라고 보죠. 똥은 바로요. 그리고 대장벽에서 물을 흡수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똥을 한번 섭취해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똥을 섭취해 본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똥은 쓸개 아주 쓰답니다. 보통 쓴 게 아니래요. 쓸개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에서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에 물이 없어지니까 변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묽어지죠. 물을 적게 먹는 사람은 항문이 찢어지도록까지 하면서 변이 나오는 사람,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대장벽이요,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체온이 내려가지고 굳어버린 사람이면 물을 흡수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설변이 그냥 계속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벽에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통로가 어그러진 사람은 계속 그냥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간염이에요, 간염설사예요. 설사를 하는 사람은 내 몸이 벌써 쓸개에서 쓸개액을 못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질을 많이 섭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랄을 적당히 하루에 한 90ml 정도 섭취하시는 분은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인체의 독성물을 제거하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흡수하고 대장에서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죠. 근데요, 우리 몸속에 적혈구 있지 않습니까? 적혈구가 다 죽어요. 적혈구 수치가, 백혈구 수치가 얼마냐면 우리 온몸의 45%입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한 200 이내에 다 죽어요. 그것이 그 적혈구를 전부 쓸개에서 간에 들어가면요, 간에서 다시 죽은 걸 파괴시켜버려요.
파괴시켜가지고 다시 쓸개집을 만듭니다. 파괴시켜가지고 다시 쓸개집을, 결국은 그러면 뭐예요? 우리 피도 역시 그거를 먹어보면 그 피도 쓰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도 다시 쓸개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쓸개액을 만들어 다시 소장으로 보내고 12장에 보내고 또 우리 다시 자기가 먹어가 또 분해하고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똥 색깔이 어떤 사람은 까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황금색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깔이 이 까만 사람, 쓸개액처럼 까만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좀 쓸개집은 엄청나게 씁니다. 우리가 곰쓸개 먹어보죠? 곰쓸개를 저도 먹어봤는데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뼈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만 공부하고 뼈요. 그러면 이 뼈는 뭐냐? 뼈는 아주 미네랄 저장 창고가 뼈입니다. 근데 그 뼈 속에는 산성의 뼈세포. 그러면 여러분들 고기가 단백질이 세멘트 역할을 하죠. 단단한 성분을 하잖아요. 그 단단한 성분은 세멘트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고요. 그 속에는 미네랄이 꽉 찬 거를 단백질이 품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뼈 같은 이렇게 뼈가 나왔죠. 그 속에 미네랄 덩어리입니다. 그것이 인과 칼슘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남자들이 고환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환 알죠? 몰라요? 거기선 정자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이 정자는 바로 미네랄 덩어리랍니다. 정자가.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난소 있어요. 난소는 뭐예요? 여자들의 난소를 생산하는 곳이죠. 난세포라는 건데요. 또 이 세포 분열에서 생기는 건데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자궁이 있어요. 이 자궁은 한 달에 한 번씩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곳인데요. 모두 잘 알듯이 아기집이라고 하죠. 거기에 위에 난소가 있고 그 밑에 자궁이 있는데요. 자, 자궁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사람은 왜 두꺼워지는지 아십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두꺼워집니다. 이 자궁이 수축 이완을 하는데요. 자그마치 자궁이 4kg까지 막 늘어나야 된답니다. 4kg, 5kg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기가 나올 때까지 모세혈관에 그냥 피가 들어와가지고 들락날락 해야 된답니다. 자궁 수축을 할 준비인데요. 근데 두꺼워지면 모세혈관에 피가 들어오질 않죠. 모세혈관이 막히면요, 임신도 못하지만 아기도 커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기가 1.5kg 태어나는 사람, 1.8kg 태어나는 사람, 2kg, 2.7kg 이거 태어나는 사람들은 또 너무 커지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세혈관이 자궁벽이 두꺼워졌다. 수축 이완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신이 못하고 모세혈관이 다 파괴를 일으키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기관에 대해서 다 아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약간의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